그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만 힘들어? 세상 사람 다 힘들어. 네 능력이나 키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전은입니다. 여러분 저번 영상 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번 영상이 조금 많이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악플을 조금 받았네요. 그 중에 제가 충격적인 악플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외모 관리 하시는 거예요? 별로예요. 혹시 그날 하루 힘드셨어요? 예전 같으면 좀 참았거든요. 이런 댓글. 외모 비하하는 것들. 그런데 지금은 참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그 댓글을 보자마자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맞받아치자.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거 보면 막 무시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무시하라는 말을 한 사람은 정말 이런 거에 통달한 사람 아니면 안 겪어본 사람. 이건 진짜 내가 한 소리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쪽은 성격이 별로네요. 근데 이렇게 다니까 주변 분들이 이렇게 달아도 되냐고 막 저한테 역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끼리끼리 싸운다 이런 말 들릴까봐 약간 걱정을 했나봐요. 근데 그냥 했어. 그러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진짜. 무례한 사람에게는 한 번씩 맞받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댓글 달고 나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그 외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그 댓글 보고 같이 싸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구독자 정말 최고입니다. 맞받아 쳐준 댓글 중에서도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가족들이랑 한바탕 웃은 댓글이 있었는데 악플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내일 모레 40이라 해도 믿을 듯. 주변에 40살 못 보셨어요? 사회생활은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도 진짜 무슨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했는데 여기 우리 구독자분 한 분이 채널이 커지니까 이런 찌랭이도 영상을 보는구나. 너무 좋아. 여러분 진짜 대놓고 이렇게 댓글 다시면 너무 속상합니다. 자, 오늘은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말을 10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해봤자 뭐해.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 괜히 시간 낭비지, 입만 아프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힘들면 막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너 이것도 못하는 애 아니잖아. 다른 사람은 이것보다 더 힘든 것도 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힘든데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 힘듦, 고통 이런 것들을 잘 누군가와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문제에도 공감을 잘 못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만 힘들어? 세상 사람 다 힘들어. 네 능력이나 키워.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비수에 꽂히는 말들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말은 좋게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좀 나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지는 어떻고? 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가혹하거든요. 그래서 목표지향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힘든 거를 힘들다고 잘 말하지 못해요. 왜냐면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약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말을 약함이라는 말이랑 연결시켜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 내가 약해서 혼을 났거나 아니면 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거나 그런 약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약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외국어 고등학교에 딱 입학을 할 때 다 모든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다 보니까 약간의 경쟁의식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여기서 뒤처지기 싫다는 느낌?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달 동안 그 입학자들을 모아서 예습을 시키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리 모아서 애들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수학 문제지를 나눠주면서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풀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시키는 거죠.
저는 그 순간이 가장 공포스러웠는데 그 수학 문제도 너무 어려웠을 뿐더러 어려운데도 잘 해내가는 애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한날은 제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집에서 헛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장실에 달려가서 이렇게 토를 했습니다. 음식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공부를 하는데 헛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 표정이 조금 약간 안쓰럽다가 아니라 힘든 환경에 내놓으니까 버티지 못하는 애? 그런 느낌의 눈빛을 보내는 걸 느꼈어요. 엄마는 그때 상황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눈빛을 받아서 힘든 상황에서도 티를 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남한테 말할 때 그렇게 말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눈빛도 그렇게 보내게 돼요. 그것도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저도 점점 마음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구나를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면 저는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지? 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징징대면 뭘 해?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왜 자기의 힘든 일들을 굳이 이야기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일을 해결해 주길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감정을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악플 얘기한 것도 여러분한테 제가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 속상했다고. 그런데 같이 싸워줘서 고맙다고. 이거를 그냥 제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냥 내 마음 힘든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네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구나.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런 상황이면 진짜 그게 너무 나쁘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 주거든요. 우리가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코로나 때문에 혼자 집에 있어야 되고 이런 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점점 더 감정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외로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런 감정들이 쌓여서 누군가에게 화풀이 하고. 그런데 여러분, 감정을 숨기다 보면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는다면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숨긴 만큼 몸으로 그 병이 나타나요. 옛날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라는 이야기 아시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를 참다 보니까 이게 병이 되어가지고 누워있다가 숲속에 가서 동굴 파가지고 이렇게 혼자라도 막 소리 지른 그 사람 이야기. 그러고 나니까 병이 나고 속이 후련해졌다는 그런 이야기 있죠. 여러분, 말 못하면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신의 감정을 잘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여러분이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리고 혹시 나눌 곳이 없다 하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편들어 드릴게요. 듣고 싶은 주제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이번 주말 잘 보내세요. 다음에 봐요.